어제 있었던 ECB 미팅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4분기부터 PPP 프로그램, 즉 채권 매입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일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ECB가 지난 2분기 동안에 매달 800억 유로를 매입했었는데 앞으로는 3개월 동안 600억에서 700억 유로로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미 연준이 아직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로의 강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심에 있어서는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의 가장 큰 규모의 4대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총자산을 GDP로 비교해서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본 중앙은행의 숫자가 135%로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유럽 ECB GDP의 약 80%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 연준과 중국 인민은행이 40% 수준으로서 똑같아 보입니다. 자, 이 수치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중앙은행의 총자산 규모가 GDP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위안화와 달러가 다른 화폐에 비해서 강세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언젠가 달러가 초강세로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날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 연준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의 ECB가 테이퍼링을 실시를 해도 미국은 테이퍼링을 아마 연말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3년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럽과 미국의 테이퍼링이 계속 시작이 되면 우리는 지금 주식을 다 팔아야 될까요? 자,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달러 지수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장이 나왔던 글로벌 위기가 나왔던 시기를 보시면 닷컴 버블 붕괴됐던 시기 보시면 달러가 100에서 120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졌던 시기는 90에서 70대까지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의 급격한 움직임과 동반되는 것이 금융위기이고 또 큰 폭의 급락장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달러의 초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하반기까지는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박스권에 유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기회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자, 어제 중국 증시를 보시면 바닥에서 반등을 빠르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지난 20년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증시 대비해서 신흥국 시장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 연준이 2년 동안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부터 약 2년 동안의 신흥국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의 투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마도 중국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0월 중순까지 점차적으로 저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되냐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언택트 산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